리포트 브리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이고요. NH투자증권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석유 부문의 실적 변동성을 상쇄할 AMPC 세제 혜택 효과에 주목을 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이익은 3,75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최근에 한 달간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1,351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세제 혜택 반영 없이 상당한 호실적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유 부문부터 보시면 재고평가 손실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축소되는 모습이었고요.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학도 아로마틱스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배터리에서는 영업 적자가 지속됐지만 매출이 늘고 수율이 함께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AMPC, 그러니까 세제 혜택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더욱더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2,488억 원 정도가 2분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이에 대해 근거하면서 목표 주가는 26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키움증권 리포트고요. 1분기 NDR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봤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3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엔터프라이즈 IT 부문에서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번에 긍정적인 실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오토에버는 사실 2분기가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 판가 인상이 소급으로 적용되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1분기에 이어서 높은 이익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고객사 현대차, 기아가 될 텐데요. 이 내비게이션의 순정 탑재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현대오토에버에게도 이렇게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됐고 중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15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하이리스크, 로우 리워드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증권사의 의견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1분기 영업이익은 1,0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61% 증가했습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전기차량 판매는 증가했지만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서 전동기계양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2분기에는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점은 수산화 리튬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덜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놨습니다. 일단은 주가 상승이 설명 가능한 유의미한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단기적인 과열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 계약에 대한 체결 소식이 있다든지 혹은 가이던스를 높인다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발생을 해야지 현재의 주가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자체는 27만 원까지 높였지만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삼성증권 리포트고요.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KC 1분기 영업 손실은 217억 원이 나왔고요.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결국에는 눈높이가 이미 낮아진 바가 있었는데 여기보다 더 하회하는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하게 됐고요. 반도체 소재는 업황 우려 대비해서는 탄탄한 모습이었지만 동박에서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 스프레드도 상당히 부진하고요. 이 때문에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전력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동박 사업을 하는 SK 넥실리스의 수익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됐는데요.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의 동박 신설에 대한 공장 가동이라든지 동박 사업의 신규 고객사 확보, 신규 M&A 같은 모멘텀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워낙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고요. 모회사인 CJ E&M도 좀 좋지가 않았죠. 엄마가 많이 아파요 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1분기 영업이익 216억 원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감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성에 대한 우려인데요. 제작사들의 가치는 캡티브형 편성에서 나오는데 지금 TV 광고의 어려움과 제작비 효율화 때문에 방송사들이 유동적으로 편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CJ E&M도 1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이 OTT향 투자 소식입니다.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넷플릭스가 한국에 4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간 투자 금액 대비 4%에 불과하고요. 디즈니도 비용 감축에 나선 상황이고 제작비에 대한 확대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장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81,000원까지 낮춰서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5가지 리포트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